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아파트입니다. 부동산의 방향성 그리고 또 가격의 상승과 하락의 가장 정확한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대중적인 주거 형태이기도 하고 표본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격의 왜곡이나 시세 조작 등의 리스크는 여전히 아파트에도 있지만 기타 구분상가, 빌라, 단독주택, 꼬마 빌딩, 오피스텔 이런 것보다는 안정적인 시세 파악이 또 가능합니다. 아파트 이외에 다른 것들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경우가 허다하고 거기에 또 지식산업센터, 수익형 모델, 생활형 숙박시설 등등 부동산 상승기에 변종 상품이 판을 치고 누군가는 또 여기에 당하게 됩니다. 분양할 때는 장밋빛 그림만 그려주지만 안전한 노후 생활도 그때는 가능할 것 같고 대박의 꿈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고 또 남들보다 일찍 파이어족이 된 것 같은 기분도 그 당시에는 듭니다. 그러나 그 후폭풍이 지금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몰린 상태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확률상 많이 아파트보다는 많이 희박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들고 아파트를 많이 쳐다보게 되는데 아파트도 결국은 이 가격을 떠받치는 이 두 개의 큰 기둥이 있고 이걸 잘 봐야 합니다. 하나는 전세 가격이고 또 하나는 일반 분양가입니다. 요즘의 상황을 보면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아주 심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서울은 다소 높다고 생각되는 분양가에도 완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은 갈수록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계속 민간 분양의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기존 아파트의 가격의 하락을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떠받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일반적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라는 공식이 아주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면 기존 매매 시장 구축에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영향이 또 절대적으로 이게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분양가 상승입니다. 이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측에서는 자연스럽게 필요에 따라서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주 잘 써먹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건설 원가가 올라서 일반 분양가를 올린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길 잠재적 수분양자, 그러니까 분양받으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 반대로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바로 조합원들입니다. 이 당시 콧노래를 부르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적극 찬성을 했었고 조합원들이 이제야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라고 좋아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조합원들은 역시 지금 높아지는 조합원 분담금의 곡소리가 나고 있는 중입니다. 조합원 분담금도 올리고 일반 분양가도 올리는 작전을 당연히 구사할 거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또 헛꿈을 꾸었던 게 바로 조합원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를 당하고 있고 일반 분양받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거 없으면서 무임승차한다 라고 저한테 댓글로 막말하던 분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판세는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소형단지들은 시공사 못 구해서 난리입니다. 앞으로 분양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조합원들 쥐어짜는 게 더 심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악당한테 배신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어떤 조연급 배우의 신들린 연기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오메 어째 나한테 이럴 수 있는겨. 그래도 우리는 한편이었자녀. 우리도 좋았던 시절이 있었자녀. 정말 진짜 왜 그랴 나한테. 제발 목숨만은 좀 살려달라니까. 이러지 말어. 기꼬닥. 기존 부동산 최고점을 찍던 시기에 비해서 서울은 지금 약 20% 하락한 금액대에서 가격이 형성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물론 30% 이상 하락한 금액에 거래된 급매물도 있었지만 지금은 좀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분양가 상승과 서울 청약 완판의 결과물이 내 집 마련의 작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부동산의 폭등론, 하락론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아파트 사라, 아파트 사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자는 뜻인데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런 이야기가 지겨우실 수 있습니다. 쟤는 허구한 날 저 얘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거 뭐 유튜브 시간 채우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오랫동안 저를 봐오지 않던 분들은 간혹 채널의 정체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열심히 구독하고 시청하던 분들까지도 중간에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간혹 부동산에 관한 어떤 풍자 또는 비꼬기를 제가 시도하면 그거를 또 오해하기도 합니다. 저를 달고 다른 부동산 업자 또는 어그로 끄는 그런 꾼 정도로 오해하시는 걸 제가 서운해할 게 아니고 최소한의 제 정체성을 중간중간 계속 안내드리는 게 맞다, 그게 예의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는 한 축이 바로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의 하락이 집값 하락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걸 부정하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걸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기존 전세값의 폭등이 비정상적이었고 지난 시즌 부동산 폭등의 정점이 당연히 이것도 비정상적이었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인 전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다음 달에 또 발생합니다. 다음 달에 아파트 입주 물량 폭탄이 터집니다. 전국적으로 4만 가구를 넘고 이 수치는 1년 7개월 만에 최대치 입주 물량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만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도 물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만 추려보면 노원구, 롯데캐슬 시그니처,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역, 한양, 수자인 등 해서 5,118가구입니다. 통상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부동산들이, 복덕방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막 몰려듭니다.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리고 전세 거래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걸 입주장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순간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한몫을 단단하게 버는 겁니다. 그만큼 전세 물량이 많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신축 아파트 전세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는 당연히 또 신축 아파트보다 전세 가격이 더 내려갑니다. 구축의 전세가 내려가면 아파트 가격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분명히 미칩니다. 청량리역, 한양, 수자인 이거를 대표로 생각해서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청량리역 바로 옆에 있고 여기 역세권입니다. 이거 냉정하게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은 좋지만 아이를 키우기는 좋은 곳은 아닙니다. 여기는 청량리, 한양, 수자인은 총 1152세대고 주상복합입니다. 바로 옆이 얼마 전 입주한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올해 초에 여기가 입주했는데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처음에 여기 전세 나왔을 때 가격이 8억 5천만 원 막 이런 물건이 꽤 있었습니다. 당연히 8억 5천만 원에는 여기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그 후에 가격이 쭉 내려가서 현재는 5억 중반이면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전세에. 그리고 실제 아직도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 남았습니다. 여기 220세대짜리 소형 아파트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주장 전세 매물이 다 안 나가고 남은 상황에서 바로 다음 달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1000세대짜리 전세 물량이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네에. 그리고 또 바로 옆에는 1425세대 청량리 롯데캐슬 스카이 L65가 입주합니다. 요게. 그러면 30평대 전세 시세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해링턴 플레이스 처음에 이게 8억 5천만 원에 전세를 내놨다가 안 나가니까 쭉 내려와서 뭐 6억, 5억 중반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8억 5천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집주인이 막 내놓은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이 주변에 기존에 있던 신축급 아파트 단지들, 그러니까 레미안 크레스티나 롯데캐슬 노블레스 이런 아파트들 경우에는 2년 전에 전세 시세가 34평이 8억 5천만 원 요 정도 했었습니다. 이게 그냥 이 동네 시세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쭉 하락해서 5억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6월 달에 한양 수자인 천세대 입주, 그리고 또 7월 달에 롯데캐슬 스카이 L65 더 큰 물량 입주가 줄줄이 지금 여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지역 부동산 가격은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으면 누군가 그 집으로 들어가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만약에 부모님 집에 얹혀 살다가 독립하는 거 아니라 치면 대부분이 그렇겠죠. 원래 살던 집이 또 비게 되고 누군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저렴한 전세를 찾아서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어느 순번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전세보증금 돌려줄 금액이 부족한 집주인이 나타나게 되고 전세 빼주네 못 빼주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못 버티고 갭투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타이밍이 딱 생기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둔촌주공 살리기가 어떤 부동산 정책이 그 시점에 딱 맞춰서 나와서 지금의 부동산 상황이 된 거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 거기는 청량리니까 뭐 청량리만 그렇겠지. 자,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장, 여기 강남의 개포동, 여기 사실상 저기 말은 강남이지만 저기 끝인데, 거기 개포자이 입주 한 방에 강남구 전역, 그리고 그 여파가 송파구까지 다 뻗쳤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